지역에 가보면 젊은 아이들이 정말 없습니다. 전남대 인근의 그 상권의 공실률이 35%가 넘어가는 거죠. 원팀이 돼서 움직이는 혁신적 모델, 지금은 그런 것이 필요한 위기 상황 아닐까 이렇게. 세계적인 도시에는 세계적인 대학이 있다. 지역을 발전시키는 대학, 대학이 지역을 발전시키는 그 주제로 하려고 합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만드는 따뜻한 교육. 학부모를 위한 소통의 장, 필통톡.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2025년 을사년 뱀의 해죠. 뱀은 지혜와 변화를 상징하는 동물인데요. 지혜를 키우고 그리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자, 또 교육은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난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기도 하죠. 자, 2025년에도 더 나은 교육의 길을 함께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의 미래를 설계하고 계신 분이죠. 2025년에도 이분의 역할 정말 중요합니다. 이주호 부총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필통톡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부총리님. 네, 또 교육으로 올 새해 희망을 열어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이 모든 것의 중심이 교육인데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다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네,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지역이 이제 번성하고 또 발전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지역의 그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예, 우리 학부모님들은 보통 이제 지역을 생각을 하면 우리 지역에 뭐 좋은 초등학교, 뭐 중학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해외에서는 대학을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학이 사실 훨씬 더 중요한데 지역을 살리는데 우리나라는 대학이 너무 이제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고 또 지역이 대학을 키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역을 발전시키는 대학 또 그 대학이 지역을 발전시키는 오늘 주제는 그 주제로 하려고 합니다. 네. 사실 저도 요즘에 이제 촬영을 하러 네. 이렇게 지방에 이제 내려가 보면 그 지역의 활기가 좀 많이 예전보다 사라진 것 같아서 네. 좀 안타깝다는 생각들을 가끔 하는데 저출생 그리고 지방 소멸 위기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도 역시 또 교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번에는 장관님 말씀해 주신 대로 대학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든든한 필통톡에 지원단 분들께서 함께해 주실지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 분이 안녕하세요. 함께해 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대학교 총장을 역임했고 작년에 이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라이즈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광역시 교육청년국장 김기숙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글로컬 사업과 관련돼서 경남 우장공 방산과학기술원 초대 원장으로 오게 된 김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든든한 지원군 분들이 오셨으니까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먼저 이제 지역 대학의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지역에 있는 대학 상황이 어떤지 네. 좀 궁금합니다, 장관님. 지역의 대학이 그 지역의 자부심이기도 하고 또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 대학들이 너무 이제 수도권만 받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면 또 다 이제 수도권으로 취업을 하게 되기도 너무 하고. 쏠림이죠. 예. 예. 또 중고등학교에서도 아이들이 또 공부 잘하면 지역의 대학에 가지 않고 그냥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에 가보면 젊은 아이들이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저출생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그걸 떠나서 수도권에 다 젊은 아이들을 다 빼앗기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만큼 위기가 이제 심각한데 결국은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도 지역하고 지역 대학이 함께 상생하는 그런 이제 모델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지금 시기라서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이제 그쪽에 집중을 해야 되고 또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사실 그 지역 대학의 위기 상황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네. 그런데 뭐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급감, 또 인구가 급감하니까 당연히 학력 인구가 줄어들고. 급감하고 네. 당연히 대학
진학자들이 수가 급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큰 문제는 바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수도권 과밀화 그리고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지방대 위기가 청년 인구 유출의 원인인지 청년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됨으로써 지방대학이 위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상호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는 생산 인구가 남아있지 않게 되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고령 사회가 되고 점점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라고 가장 큰 원인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그걸 조금 더 체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김기수 국장님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지역 대학의 위기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신입생 충원율일 것입니다. 특히 광주 지역의 경우에는 18개 대학이 있는데 그중에서 6개 대학의 경우가 95% 이하의 충원율을 보이고 있고 한 개의 경우에는 90%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신입생이 감소해서 결국은 이제 학생 수가 감소가 되고 대다수 지방 대학은 사실 성인 학습자라든지 또 외국인 유학생이 없으면 실제로 학교 운영이 더 어려워질 거다 하는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신입생 감소와 학생 수의 감소의 영향은 대학 인근의 주변 상권에도 사실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호남 최대 그 거점 국립대라고 하면 전남대인데요. 전남대 인근의 그 상권의 공실률이 지금 35%가 넘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전남 소도시의 경우에는 사실 대학과 그 경제 공동체를 묶여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상황이 더욱 안 좋습니다. 실제로 2012년도에 전남 강진군에 있는 성화대학교가 폐교를 했는데 그 폐교 이후에 그 인근 지역이 경제적으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순서가 왔네요. 네. 사실 지역이라고 하면은 그 지역 자체에 이제 많은 활동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우리가 키우고 있고 특화되고 있는 이제 산업체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산업체들과 이 대학이 지역의 정주 요건이나 학령의 그 감소의 문제, 다양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이거는 사실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굉장히 혁신적인 모델을 우리가 창출해 가지 않으면은 아마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라는 것이 현재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지역의 대학뿐만 아니라 산업체 그리고 실제로 지자체 관련된 여러 요인들이 한꺼번에 한 팀이 돼서 원팀이 돼서 움직이는 혁신적 모델 그것을 우리가 발굴하고 과단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그런 것이 필요한 위기 상황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시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광주시가 대학하고 같이 뭘 할 일이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도입이 돼서 대학이 소위 지역의 혁신 생태계에 그 허브 역할을 하도록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럼 혁신 생태계 안에는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뭐 산업계도 들어오고 또 지금 이제 그 지자체 일선 공무원분들도 또 참여하고 또 대학원생들이나 대학생이나 교수님들이 참여해서 거기서 새로운 이제 비즈니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사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랑 이제 현재는 허브 역할의 이동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자 그렇다면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저희가 참고할 만한 사례들이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실리콘밸리. 예, 미국이 실리콘밸리 하면 떠오르는 것이 구글, 애플, 페이스북, 메타 이런 글로벌 IT 기업들의 배경에 스탠포드 대학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기업, 산업체와 대학이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서 인재를 공급하고 기술을 교류하고 또 기업의 미래 기술을 백업하는 배경에서 전 세계를 지금 이끌고 있는 그 글로벌 IT 기업이 탄생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 외에도 스웨덴의 말메 같은 도시는 조선업으로 유명했었는데 코쿰스 조선소라는 것이 그 골리앗 크레인을 매각을 하고 그 부지에 바로 말메 대학 설립을 해서 거기가 IT라든지 바이오 기업이 융성하게 돼서 지금 현재 유럽에서 가장 젊은 도시 평균 연령이 36세 정도로 그 말메시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 외에도 뭐 독일 같으면 모든 기업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
기업 하나하나가 대학하고 1대1로 다 매칭이 돼 있습니다. 즉 앞으로 기업은 산업은 원천 기술이 없이는 경쟁력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대학과 연결돼 있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지역 사회와 대학이 서로 연계되는 어떤 혁신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면 아마 이런 어떤 지방의 어떤 여기 소멸 위기라든지 지역 대학 위기를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가 대학 총장 출신이라서 그런지 세계적인 도시에는 세계적인 대학이 있다. 이 말을 제가 가장 좋아합니다. 네, 그 비슷한 문제 그 이야기가 이제 미국의 이제 디트로이트하고 보스턴 두 도시를 이제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한때는 비슷한 이제 규모 또 이제 발전하는 도시였는데 보스턴이 훨씬 더 빨리 발전했죠. 근데 그 배경이 이제 디트로이트에는 없는 좋은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버드나 뭐 예일 뭐 다 그쪽이죠. 그래서 이제 MIT. MIT 같은 대학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계적인 도시가 되려면 또 세계적인 대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자, 이 사실 다른 나라들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다른 나라들을 보면 좋은 도시에는 또 좋은 대학이 있고 또 작은 도시에도 세계적으로 우수한 대학들이 네. 참 많은데 우리나라도 좀 대학이 중심이 되는 어떤 지역 생태계가 절실하다라는 생각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네. 드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국장님. 대학이 중심이 되는 지역 협력 생태계가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아마도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은 취업과 창업, 정주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아마도 귀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는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학과 기업을 연계를 해서 이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대학 본연의 역할, 즉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또 인재 육성을 하는 그 역할을 집중하게 하는 것이 또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시의 경우에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역의 주요한 대학과 연계를 해서 지금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AI 영재고를 설립을 해서 인재를 조기에 양성을 하고 또 AI 융합 대학과 대학원을 통해서 석박사급의 그 연구 인력을 배출을 하고 또 아울러서 AI 사관학교를 통해서 실무급의 어떤 인재를 양성을 함으로 인해서 이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잘 돌아갈 수 있게 인재 양성을 추진을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대학이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를 해서 인재 양성의 중심축이 되도록 지자체가 적극 지원하고 있는 사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원장님께서도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대학도 지역의 이제 생존을 위해서 위기가 왔기 때문에 뭐 많은 이제 몸부림을 해야 되지만 요즘 사실 산업체도 그러한 몸부림 위기를 맞은 지는 좀 됐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지방에서 수도권에서 멀리 위치해 있는 지자체, 지역 그곳에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산업체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산업을 일으켰던 그 회사들이 있는데요. 그 회사들은 이제 그 수도권 집중 현상에 따라서 어찌 보면 가장 많은 피해를 또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인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신기술, 4차 융합기술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니즈가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분야는 대부분이 수도권 이하로 내려오는 것을 많이 기피를 젊은 인재들이 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어느 지역이든. 그러다 보니 우수한 신기술에 대한 인재들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이제 위기를 만난 지역과 대학과 그다음에 산업체가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되는 것이 모두에게 윈윈 모델이 될 수 있는 그 혁신 모델을 결국 다시 우리가 찾아나가야 한다. 그래서 산업체도 새로운 인력들을 빨리 조속히 수급받고 훈련시킬 수 있어야 되고 대학도 거기에 맞는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하고 싶은 연구보다는 해야만 하는 연구 쪽으로 더 포커스를 둬야 된다라는 것이 현재 생각입니다. 이조 장관님은 늘 계획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제 정부 측에서 교육부 측에서 어떤 계획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정책들이 좀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실 이제 대학이 그러면 핵심이 이제 지역 혁신의 이제 허브 역할을 하도록 생태계를 조성을 해주고 또 대학이 그렇게 하도록 이제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라이즈 체제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리저널 이노베이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RIS인데 그게 이제 지역 혁신 생태계죠. 그 프로젝트가 이제 지난 정부에서 하던 게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에듀케이션이라는 이를 붙인 거거든요. 이제 지역의 그 혁신 생태계에 교육이 중심이 되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은 이제 그동안은 이제 교육부가 하던 일을 지자체에 지자체? 넘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제 그 권한을 이양한 거죠. 그래서 2조 플러스 알파입니다.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새로운 이제 체제가 라이즈 체제라는 거고, 글로컬 대학은 이제 그 라이즈 체제 내에서 그래도 선도하는 대학의 모델이 있어야 되니까 글로벌로. 대학이야말로 지역에 지역. 뿌리를 내리지만 글로벌을 지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구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은 다 이제 글로벌 수준으로 가야 세계화가 되잖아요.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글로컬 대학을 30개를 육성하겠다고 해서 글로컬 대학 30 프로젝트를 라이즈 체제랑 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라이즈 체제는 대학을 지원하는 체제고 글로컬 대학 30은 그런 이제 대학들 중에서 30개 선도 대학이 나오도록 그렇게 집중 지원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프로젝트가 동시에 이제 진행을 하면서 저는 상당히 큰 변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장관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네. 라이즈와 글로컬 조금 더 자세히 네, 알아보고 네.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지방을 살리는 새로운 교육 정책,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일명 라이즈 사업과 글로컬 대학 30 프로젝트가 그 핵심 전략인데요. 먼저 라이즈란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대학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와 대학이 중심이 되어 지원이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합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서 각 지역의 특색과 강점을 살린 다양한 과제들이 지자체의 주도로 추진될 계획인데요. 이를 통해 대학이 지역 혁신의 허브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글로컬 대학은 세계화를 뜻하는 글로벌과 지역화를 뜻하는 로컬의 합성어로 대학 안팎, 국내외의 벽을 허물고 지역 산업과의 파트너십을 토대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끄는 대학을 의미합니다. 2023년부터 추진된 글로컬 대학 30 프로젝트는 현재 총 20개의 혁신 모델을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했는데요. 총 30개 내외의 혁신 모델을 선별하여 5년간 약 1,000억 원의 재정 지원과 함께 과감한 혁신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파하여 혁신 모델 실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글로컬 대학 30 프로젝트로 경쟁력 있는 지역 대학을 육성하고 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네. 자, 지금 영상을 통해서 만나봤는데 얼핏 보면 이렇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 라이즈와 글로컬을 좀 어떻게 다른 건지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 김영혁 총장님이 지금 라이즈 위원장이십니다. 위원장님이시죠? 그래서 아마 제일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지역과 대학의 연계 협력 사업은 많은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 라이즈는 좀 다르다. 그 어떤 지역과 대학의 협력에 있어서의 패러다임의 완전한 패러다임의 변화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시도한 바는 없다. 교육부의 예산에 그 인재 양성, 산학 협력, 취창업, 지역 연계 이런 부분에 있는 그동안의 교육부 사업 전체를 지역으로 내려서 지역과 대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역 발전, 지역 혁신을 위해서 대학과 함께 구상을 하도록 하고 실행을 하도록 해서 지역 혁신을 만들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자 체계가 되고요. 또 이런 인재 양성이나 산학 협력, 취창업, 지역 연계 사업이 교육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범부처, 뭐 과기부, 산업부, 또 중기부에도 그런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까지 이제 향후에는 다 지자체와 연계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과 지역이 좀 더 긴밀하고 체계를 갖추어서 대응을 한다. 지자체에 전담 부서를 둬서 구체적이고 분명한 역할을 지자체에 주고, 즉 책임과 권한을 주는 대신에 또 대학을 지원해야 되는 의무까지를 줘서 지자체가 그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 이전 정부들이 추진하던 그 지역 연계 협력 사업과 이 라이즈 체계의 분명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글로컬 대학 사업은 사실은 라이즈보다는 먼저 2년 전에 추진이 됐는데
우리나라의 대학이 한 400여 개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 대학들이 롤 모델로 삼을 만한 여러 가지 유형의 선도 모델을 이 글로컬 대학 30에서 지정을 해서 이 라이즈와 글로컬이 조화롭게 그 연결이 돼서 혁신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글로컬 대학 사학과 라이즈 체계를 그렇게 참 부연 설명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일타 위원장님 같으세요.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사실 글로컬 대학이 지금 이제 30개가 목표인데 20개 지정이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강원대가 대표적인 또 글로컬 대학입니다. 그동안은 소위 이제 탑다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다양한 특색을 가진 지역들이 있고 다 지역의 욕구는 다 틀린데 다르죠. 그 정부는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탑다운으로 가야 되니까 이제 일률적인 규제나 이제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한계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이즈 체제는 그야말로 이제 혁신 생태계니까 이게 이제 잘 자라나는 걸 가꾸게 하는 정도, 그러니까 정원사 정도 역할을 하는 거지 이걸 막 이제 막 지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은 정부가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큰 취지에서 정부가 이제 역할 변화를 하는 거고 결국 이제 지역에서 산업계나 또 이제 대학이나 또 학생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서로 협력해서 혁신하도록 그 규제 완화도 하고 바텀업의 발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유도한다는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두가 네. 같아지는 게 아니라 지역 특색에 맞춰서 또 굉장히 다른 강점들을 갖게 되겠네요. 네, 그렇죠. 뭐 진짜 광주 같으면 뭐 AI 이렇게 가는 거고 경상대학도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이제 대학인데 그 경상대학이 경남 지역에 이제 그 우주항공 분야가 워낙 지금 집중 육성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산업계에 계시다가 이제 경상대학을 옮기셔가지고 경상대학이 이제 그 우주항공 산업의 허브 역할을 하시도록 그렇게 지금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또 원장님으로 오셔서. 원장님. 사실 그 사례도 그렇게 상당히 혁신적인 사례죠, 그죠? 예, 대학에서 그럼요. 기업에 있는 분을 대학원의 원장으로 모신 거니까 상당히 혁신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라이즈와 글로컬 정책이 지역 대학을 살리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라이즈는 지역을 가장 잘하는 지자체와 지역의 인재들이 모여있는 대학이 함께 지역을 살리는 체계인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게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지역 대학과 사회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 같은지. 경남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 방산의 대한민국의 모름지기 어떻게 보면 대표 주자 선수고 축구로 치면은 이제 센터포드 같은 골을 넣기 위해서 각 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지역이죠. 우리가 프랑스의 흔히 우주항공의 새로운 모델로 모두가 얘기하고 방문하고 싶어하고 벤치마킹하는 툴루즈 같은 그런 지역이 탄생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회사는 회사대로 비즈니스 차원에서만 그쪽 지역과 소통하고 대학은 대학대로 나름대로 이제 유망하고 명문 대학의 하나의 입장에서만 글로벌 네트워킹을 해왔고 지역은 또 지역대로 그렇게 각자 플레이를 했는데 세계의 구심점이 하나의 원팀이 돼서 만약에 그런 모델을 실질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다면 지자체, 지역, 그다음에 그에 걸맞는 정주 요건, 환경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세계에서 어찌 보면 최초로 정부에서 많은 그 역할을 해준 것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그 휠이 움직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기대입니다. 그렇네요. 지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 진짜 완벽한 상생 모델이 예.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가장 중요합니다. 네. 라이즈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저희가 이제 7개 시도를 시범을 운영을 했고요. 올해부터 이제 그 본격적으로 예산이 배정돼서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17개 시도 전체를 다 하는 거죠. 즉 글로컬 대학 30개 팀을 뽑는 과정인데 지금 20개는 이미 뽑혀 있고. 뽑혔고 지금 이제 나머지 10개도 이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뽑힌 데는 이미 이제 그 지원이 시작됐거든요. 네. 그래서 변화들이 전국 곳곳에서 뭐 다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벌써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눈으로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만나보시죠.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라이즈와 글로컬 대학 30 지역별 대표 과제를 살펴볼까요? 국내 최고 수준의 지역 대학과
첨단 산업을 가진 서울시는 산학 협력을 국제 영역으로 확장해 본 글로벌 창업 기업을 육성합니다. 김해시는 인제대학교와 손을 잡고 교육, 산업 분야와 지역을 아우르는 도시 대전환을 목표로 김해시 전체를 캠퍼스화할 전략입니다. 울산시는 울산대학교의 시공간 초월형 캠퍼스 유비캠 모델을 적용했는데요. 직업 평생 교육을 목표로 대학과 지역, 산업이 융합된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대전시는 연구 인력 밀집도 1위라는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 출연연 기관과 대학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인재 양성, 연구 개발, 사업화 모델을 구축합니다. 인천시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소상공인, 대학 등이 참여하는 리빙랩을 통해 도심 재생 아이디어 발굴부터 해결책 개발, 상용화까지 추진합니다. 경상남도는 창원대학교와 함께 방산, 원전, 스마트 제조를 합친 DNA 산업에 집중하여 일반 대학과 전문 대학을 통합하고 실무 인력부터 연구 인력까지 관련 분야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지역별로 시행되는 다양한 과제들, 5년 뒤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됩니다. 와, 놀라운데 정말. 지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동안은 이제 정부가 이제 예. 대학을 지원할 때 그냥 n분의 1로 그냥 지원했거든요. 그쵸. 근데 이 지금 뭐 대학은. 학생 수 많으면 또 더 많이 지원하고 뭐 그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혁신에 초점을 맞춰서 그 지역 혁신을 지원하는 거니까 이제 지원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다 이제 바뀐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좋은 아이디어가 정말 실현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벤처 캐피탈 역할이잖아요. 우리가 글로컬 대학이 됐던 또 라이즈 시스템이 됐던 혁신을 지원하는 거는 그동안의 대학 지원이 아니고 정말 그 이제 저희가 이제 퍼블릭 VC라고 하거든요. 글로컬 대학만 하더라도 그 선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선정된 이후에 계속 혁신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라이즈 체제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혁신 지원 플랫폼이죠. 그 플랫폼의 중심은 이제 강주시가 이제 라이즈 체제에서 일을 하실 때 중앙 정부들이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야말로 혁신이 일어나고 네, 있는데 네. 사실 교육부에서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네. 계획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자체 힘들어집니다. 자, 우리 저희 국장님 궁금해요. 지자체의 역할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또 지자체의 역할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사실은 지자체와 대학이 이렇게 협력하는 그 체계를 일단은 확립하는 게 중요한데 네. 그 확립된 체계 내에서 또 지속적으로 서로 소통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상호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그게 기본이 돼야 할 거라고 그쵸?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협력 체계 안에서 특히 지자체는 그 이제 90점이 되면서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자체가 지역의 특화 산업과 대학을 연계해서 하는 그 이제 중심에 있어야 하는데 특히나 이제 대학의 우수 인재와 연구 성과가 그 산업 전반에 전파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학과 협력을 해서 예를 들면 주거, 문화, 복지 등의 어떤 지역 환경 개선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AI 산업 외에도 광주시는 지금 2개의 브랜드 자동차 제조 시설이 있는 국내 유일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미래차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대학과 연계를 해서 또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또 그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특히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초점을 두는 것은 이 연구 성과가 상용화돼서 이제 산업 전반에 전파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또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울보다 나은 행복 캠퍼스 타운 조성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모포대학교가 소재한 그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를 해서 지역 주민과 함께 같이 연계해서 캠퍼스 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특히 이를 통해서 낙후되어 있는 지역의 여러 가지 환경, 문화나 생활 환경들이 지자체와 대학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교육부나 또 지자체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뭐 라이즈 글로컬 성공을 위해서는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교육부나 지자체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제가 이제 축구로 치면 센터포드 같은 역할을 대학이 하려면 네.
그 패스를 하면 이제 그걸 받아줄 선수가 라이트 윙이든 레프트 윙이든 계속 골 때까지 주거니 가져야 받거니 되니까, 하면서 예. 가는 공격수의 힘이 필요한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산업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산업체하고 같이 활동하면서 이제 일단 포커스가 시장에 니즈가 있는 연구. 그래서 그 산업체도 윈이 되고 대학도 윈이 되는 전문 특화된 지역별 산업으로 특화된 인재의 양성. 그래서 연구 성과도 같이 나고 인재도 양성이 되는 것이 가장 이제 핵심 메시지인데요. 그렇게 하려면은 사실은 대학하고 산업체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취업을 해서 그 산업체를 다니고 싶을 만한 정주 요건과 환경이 아이들을 키우고 계속해서 평생 직장까지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경남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방산의 핵심 기술들이 창원에 상당히 많이 단지화돼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분야들이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 의료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부처의 힘과 함께 합쳐져서 같이 공동 활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교육부는 여기에 지금 제일 먼저 씨를 뿌리는 역할이다라고 저희는 느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대학의 역할. 그래서 대학이 단순히 고등학문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모든 저변에 있는 학교들, 이제 전문 대학교의 전문 인력들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에 같이 상호 호혜적인 미래지향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과정을 만들고 지역이 같이 윈이 되는 상생 프로그램의 개념으로 계속 힘을 받고 나가야 된다. 지원받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위원장님, 지역 혁신의 그 주체들 간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 이제 인구가 급감하고 또 게다가 한객 인구가 또 급감하게 되고 또 사회 기능이 축소되고 하는 어떤 이런 상황 하에서 대학은 대학대로 지역사회는 지역사회대로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서로 이제 힘을 합쳐야 되는 거죠. 한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사회가 축소가 되면 시스템을 줄여야죠. 대학 수를 줄인다든지 대학의 학과 수를 줄인다든지 정원을 줄인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걸 뭐 무분별하게 막 해서 폐교를 했을 때 드는 그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사회적 비용을 생각할 때 이 사회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 시스템을 그냥 무분별하게 너무 축소하는 것은 너무나 큰 사회적 비용이 드니까 잘 줄여야 된다. 잘 줄여야 되고 그래서 아마 거기에도 아마 라이즈 체제 안에서 대학들의 혁신이란 것이 바로 그게 아닌가. 세상이 변하는데 대학이 계속해서 이전 시스템을 가지고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대응해야 되는 게 한 가지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지역사회, 지자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AI 혁명 시대, 뭐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뭐 무슨 각각 생성형 AI가 나오고 하는데 역시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연구 역량을 갖춘 대학이 바로 그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은가 하는 데서 서로의 어떤 혁신의 어떤 서로 시너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 베이스는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25년도부터 시행되는 라이즈 체계는 이거를 좀 더 공식화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지속 가능한 생태계로 만들자고 하는 것이 이전하고 차이점이다. 그래서 아마 분명히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지자체, 대학 그리고 산업이 모두 힘을 합쳤는데요. 정부 부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예, 네. 장관님. 지금 뭐 라이즈 체계 안에서 어떻게 협력 관계를 좀 구축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 이제 대학을 지원하는 부서가 이제 교육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동안 뭐 과기부나 산자부 또 이제 중기부 고용부까지 이제 계속 이제 지원을 했는데 다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칸막이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죠. 이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라이즈가 시작된 거고 그럼 이 라이즈 체제에서 그러면 교육부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게 하나의 이제 그 지원 플랫폼이니까 다른 부서도 다 들어와라.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고 있고 많이 좀 들어오고 많이 있어요?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어요? 네. 저희가 MOU 체결하고 이제 시작을 했고요. 계속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또 함께 협력하면 더 그 힘이 엄청나게 커질 것 같아요. 네.
과거에는 다 이제 하나씩 칸막이 된 체제에서 따로따로 이렇게 지원을 받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중복되는 예, 것도 있고. 중복되는 예. 것도 있고 또 실제 효과성도 너무 좋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한꺼번에 다 이제 통합이 되는 거니까 그 통합이 될 때는 정말 이제 대학의 혁신이라는데 중점을 두는 거고 그 대학의 혁신은 결국은 아이들, 대학생들이 그 지역에서 정말 잘 성장해서 계속 뻗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라이즈라는 체제가 대학을 지원하는 이제 통합 플랫폼이 되는 거죠.